사실 블룸버그가 170cm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미국인으로서는 작은 키고 또 실제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국내적으로는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봉준호 감독의 아카데미 수상은 정말 전율이 느껴지는 한 편의 드라마였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봉준호 감독이 지금의 정치 상황을 영화로 만든다면 어떤 제목이 어울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석궁열차라는 말은 이미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달리는 석궁열차, 기생충 밟다 또는 기생충이 밟히다, 뭐 그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혼자 해보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주인공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주인공 못지않은 조연으로 조국, 그리고 추미애 법무장관, 등장인물은 많죠. 여기 공소장에 올라간 13명, 그리고 뭐 대통령도 등장인물로 나오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야당의 주요 정치인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인공만큼 감칠맛 나는 신스틸러가 한 사람 있죠. 진중권 교수. 아마 이 봉준호 판 정치 드라마가 선거가 끝나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바깥 세상에 미처 관심을 가질 겨를도 없이 국내 정치에 완전하게 매몰되는 게 아닌가. 정말 속된 표현으로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정치를 계속 걱정하는 상황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이 세상 얘기가 아닌 저 세상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바로 미국 정치입니다. 미국 정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너무 간단하죠.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 국익하고 복잡하게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도 있고, 또 미국에 지금 대통령 선거가 올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필두로 해서 지금 경선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투표한다면 당연히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을 하겠죠. 일단 경제에서 점수를 받고 들어가니까는요. 2월 17일이 미국의 대통령의 날, President's Day라고 했는데, 이날 그 트럼프하고 전직 대통령인 오바마가 설전을 벌여갖고 미국 국민들이 민망해하면서 눈살을 찌푸렸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잘했다고 난타전을 벌여가지고 그동안에 트럼프가 말끝마다 오바마가 망쳐놓은 경제를 내가 살려놨다, 아메리카 넘버원으로 이제 미국 국민들이 잘 살게 됐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참고 참던 오바마가 드디어 한마디를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재투자 정책을 포함해서 그동안 토대를 제대로 닦아놨기 때문에 트럼프 당신 임기에 와가지고 이제 결실을 맺은 거야. 그러니까 또 트럼프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자기가 규제도 혁파하고 또 기업을 살리고 미국의 중산층을 살리고 운운하면서 또 설전이 벌어졌는데, 사실 지금 트럼프는 그동안에 오바마를 참 많이도 씹어댔지만 지금 트럼프가 타겟으로 삼은 대상은 오바마가 아닙니다. 바로 민주당의 대선 주자 중에 한 사람으로 부각되고 있는 마이크 블룸버그 뉴욕 전 시장이죠. 왜 이렇게 트럼프가 블룸버그를 미워하는지 좀 이유를 따져봐야 되는데요. 그 미워하면서도 참 졸렬하고 치사한 방법으로 블룸버그를 비판합니다. 뭐 정책이라든지 또는 뭐 정치인으로서의 품격을 가지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블룸버그 키가 작다고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자기는 192cm나 되는데 블룸버그는 162cm밖에 안 된다. 어떻게 보면 참 유치해갖고 말하기도 참 민망한 얘기인데, 블룸버그
키가 트럼프가 주장한 대로 162cm는 아니고요. 한 17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참, 미국 사람 키로는 좀 작은 편인가요? 그 블룸버그가 그 애인하고 찍은 사진을 보면 그 애인이 키가 훨씬 크더라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192cm, 또 트럼프의 부인인 멜라니아 여사도 상당히 키가 크다 보니까 이 트럼프는 그러니까 사람을 판단할 때 큰 걸로, 크고 작은 걸로 판단을 하는 아주 참 그 독특한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과거에 김정은의 미사일 발사 시험을 비판하면서도 왜 리틀 로켓맨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한때 그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 리틀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모욕적인 의미로 트럼프가 썼다라는 것을 그 짐작케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 트럼프가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이 특히 아시아를 순방하거나 했을 때 자신의 카운터파트인 다른 나라 대통령이라든지 수상에 대해서 속으로 이 유치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까 야, 미국 대통령의 품격도 트럼프가 참 많이 깎아먹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트럼프와 블룸버그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키만 빼면, 이 사이즈만 빼면은 공통점이 많은데요. 일단 부자라는 거죠. 그냥 부자가 아니고 정말 부자입니다. 트럼프가 아버지로부터 부동산 개발업을 물려받아가지고 돈이 많다는 건 이미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 뉴욕에 플러싱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한인들도 많이 그 사는 곳인데 거기 그 아파트를 대부분의 아파트를 개발한 개발업자가 바로 트럼프의 아버지였습니다. 반면에 블룸버그는 자수성가한 투자은행가 출신입니다. 이 뉴욕에서 그 소위 인베스트먼트 뱅크라든지 또는 투자회사에서 일했다라는 경력은 어떻게 보면 뉴욕의 최고의 엘리트라는 표현하고도 등치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블룸버그는 트럼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부자입니다. 전 세계의 8위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좀 쉽게 표현을 하자면 우리나라의 가장 돈이 많다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한 6배 정도 많은 것 같습니다. 뭐 거의 70조에서 80조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는요. 그리고 부자는 부자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트럼프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라고 하면 블룸버그는 자수성가한 유태인 출신입니다. 그런 면에서 트럼프가 블룸버그에게 조금 그 열등감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성향으로 볼 때. 그리고 둘 다 70대죠. 블룸버그가 1942년생, 그리고 트럼프가 1946년생이니까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총선하면서 인재 영입한다고 하면서 되도록이면 지금 젊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당에서 영입하려고 가진 애를 다 쓰는데 미국의 대선 주자는 이렇게 나이가 지긋한, 과거에는 70대가 정치를 한다 그러면은 노인 정치, 그래서 제런터크러시라는 그런 전문 용어가 있을 정도였는데 아무튼 이것도 새로운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와 블룸버그는 참 미국 정치에서 좀 드문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당정을 바꿉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대통령 되기 전에 자신의 정치 후원금을 전부 민주당 정치인에게만 줄 정도로 편향된 정치 후원금 제공자였었습니다. 그래서 막상 자기가 공화당 후보로 대통령이 되려고 했을 때 응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참모들이 굉장히 난감해했다라는 후문이 있을 정도였고요.
블룸버그는 원래 공화당 출신이었죠. 그래서 처음 뉴욕 시장을 할 때는 공화당 후보로서 뉴욕 시장이 되었던 것인데 나중에는 무소속으로 있다가 민주당으로 당적을 바꿨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이들이 둘 다 뉴욕에 본거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물론 트럼프는 지금 이제 플로리다로 바꾸기는 했지만 루돌프 줄리안이 뉴욕 전 시장과 밀접하고 막역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트럼프가 스캔들이 날 때마다 항상 등장했던 이름이 바로 루돌프 줄리안이었었고요.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처음에 뉴욕 시장 할 때 줄리안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통점이 있는데, 트럼프는 그 많은 민주당 경선 후보 중에 아직 경선에 뛰어들지도 않은 블룸버그를 왜 이렇게 경계하는 것일까? 거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재력이 크다 보니까 미국 정치에서 반드시 필요한 홍보전에서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데다가, 블룸버그가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뉴욕 시장으로서의 그 시정에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건한 합리주의자로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블룸버그가 당선은 힘들지 몰라도 일단 되기만 하면 대통령으로서의 임무는 상당히 품격 있게 할 것이다. 적어도 트럼프처럼 쌍스럽진 않을 것이다.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플로리다에서 여론조사를 하면 민주당 후보 중에 블룸버그가 1등을 하기도 하는, 지금 경선에 아직 뛰어들지도 않았는데, 여기에 지금 블룸버그가 힐러리 클린턴을 러닝메이트로 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는 굉장히 그 어려운 적수를 상대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힐러리 클린턴이 트럼프와의 대선에서 아깝게 패배하기는 했는데요. 전체 유권자들이 뽑은 투표수를 보자면 힐러리 클린턴이 트럼프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방식으로 대선을 치렀으면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었을 뻔했는데, 미국식의 독특한 선거인단 제도로 대통령 선거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된 것이었죠. 이렇게 볼 때 트럼프가 블룸버그를 미워할 만한 이유는 참 많죠. 분명한 거는 결국 미국 사람들이 누굴 선택하느냐는 굉장히 미국적인 실용주의에 입각해서 자신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사람을 뽑을 거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를 뽑는 것도 아니고 이념가를 뽑는 것도 아니고 도덕군자를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 좋아서 자신들의 삶의 질이 계속해서 올라간다 하면 설사 그 대통령이 백악관 인터넷 스카트에 성관계의 흔적을 남겼든, 아니면 뭐 쌍소리를 했든, 아니면은 좀 어려운 나라의 대통령의 팔목을 비틀거나 회유를 해가지고 국내의 정적의 치부를 알려달라고 정말 상상치 못할 행동을 했던 상관없이 미국인의 삶의 질이 올라가기만 한다면 오케이라는 미국적인 실용주의를 또 한번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지 우리 입장에서는 동맹 관리라든지 또는 안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온건한 합리주의자, 그리고 이 오만한 패권의 인식을 드러내면서 갑질을 하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대화가 되고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초강대국의 정치인이 상대적으로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민주당의 1위를 달리는 버니 샌더스가 좀 걱정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젊은 주자로서 온건한 합리주의자로 알려져 있는 그 부티제이제라는 사람, 프레디 머큐리 닮은 사람, 이 사람도 상당히 총명하고 또 미국 사람들에게 인기는 많은데, 과연 또 보수적인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 게이라는 그런 어떤 정체성 때문에 얼마나 확장성을 가질지, 또 그런 부분도 우려가 됩니다. 사실 뭐 두서없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하려고 하는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이제는
뭐 조국이 됐든 추미애가 됐든 또 윤석열이 됐든 진중권이 됐든 이 문화도 이렇게 글로벌하게 봉준호, BTS로 대표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의 인식도 좀 더 글로벌한 수준에 맞춰서 좀 더 넓은 세상을 보면서 또 우리 내부를 들여다보는 그런 어떤 그 심리적인 여유, 그리고 정치의 성숙성, 이런 것도 좀 한번 그 생각해 볼 시점이 아닌가 하는 그런 뜻에서 미국 정치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